자, 현재 삼천단제약에 대해서 좋은 이슈들이 나와지고 있죠. 올해 주가가 5배나 올랐다. 새로운 황제주가 되었다. 삼천단제약 홀로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와주고 있는 것인데, 자, 우리가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고공행진이 언제 끝이 날까,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현재 이란과 미국에 대한 악재가 나와주고 있는데도 마찬가지로 홀로 질주하고 있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고, 코스닥 1위를 만들어주고 있으면서 시총 27조, 코스피 대형주 추월했다라는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 것인데, 자, 이러한 흐름이 어디까지나 경구 인슐린 한방에 주가가 급등이 나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경구 인슐린에 대해서 지금 현재 모멘텀이 생성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삼청단제약은 고공행진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한 영업이익이 84억밖에 안 된다라고 하면서 거품도 지적이 나와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정말 만약에 삼천단제약이 현재 거품으로 인해서 상승이 나왔다라고 하더라도 우리 주주님들한테는 주가 상승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득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 거품이라는 거는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건데, 그러면 경구 인슐린이 뭐길래 주가가 급등이 나와주고 있는 것이냐, 이걸 파헤쳐봐야 된다는 건데, 코스닥에 상장하고 있었던 삼천단제약이 이란 사태에도 흔들림 없이 급등을 하면서 주가가 100만원을 뚫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주가는 올해 들어서만 5배 가까이 상승이 되었다라고 하면서 삼청단제약이 현재로서 개발 중인 세계 최초 먹는 인슐린에 대해서 기대감의 힘을 입어서 바이오 기업인 알테오젠을 제치고 코스닥 시총 1위에 오르면서 시장의 뒤늦은 분석에 나서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이미 분석의 영역을 넘었다라는 반응이 지배적인데, 자, 우선은 바이오 기업이 주가 상승이 나오는 큰 요인은 뭐 때문에 올라가나요? 어디까지나 신약 개발에 대한 기대감에 의해서 주가 상승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삼천당제약뿐만이 아니라 알테오젠 또는 HLB 등등 굉장히 많은 바이오 기업이 있어요. 얘네들이 주가 상승이 나와주더라도 어느 순간 꺾여 들어가는 시즌이 언제냐? 바로 신약이 개발이 완료가 되었다는 소식이 나와준다, 또는 미국의 FDA 승인이 허가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소식이 나와주면은 기본적으로 주가가 상승이 나오는 방향이 아니라 하락이 나오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말이 뭐냐? 기대감이라는 모멘텀이 끝이 났기 때문에 주가 하락이 나올 위험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삼천당제약도 마찬가지로 경구 인슐린이 개발이 완료가 되었다라고 하면은 1차적으로 우리가 매매를 해야 되는 시즌이 왔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매도가 아니라 매매를 한다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주가가 큰 하락이 나오거나 다시 한번 큰 상승이 나오거나 둘 중 하나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 자, 이건 당연한 얘기지만 주가는 그때서야 반드시 큰 변동폭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자, 여기서 먹는 비만약이 현재로서 더 강력해진 모습이 나와주고 있고, 부작용이 줄고 체중이 16.3% 감소하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현재 우리가 비만약이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뭐가 있냐? 주사기를 투약을 함으로써 체중을 감소하는 방식이었다는 거예요. 흔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위고비 또는 마운자로, 이러한 방식이 주사를 투약을 함으로써 비만 치료를 했다라는 건데, 사실상 이러한 주사는 가격적인 부담감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하지만 먹는 약이 나왔다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가격에 대한 부담감이 줄고 쉽게 우리가 투약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말이 뭐냐? 많은 분들이 대중적으로 사용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자, 쉽게 말씀드려서 매출적인 부분 상승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기술력이 지금 현재로서 삼천단제약이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주가 상승의 큰 요인으로 되고 있었다는 건데, 현재 트럼프가 4월 6일까지 이란 발전소 안 때린다라는 이슈까지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공격을 유예하겠다, 열흘 연장을 하겠다라는 소식이 나와주고 있는 것인데, 자, 이 이슈가 왜 중요하냐? 현재로서 삼천단제약이 주가 100만원을 뚫고 올라갔지만 더 큰 상승을 노려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미국과 이란과의 안정성을 되찾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보신 바와 같이 이란 악재도 현재 질주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란에 대한 악재가 나오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노려볼 수가 있는 게 150만원에서 200만원대까지는 터치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는 만큼 지금 이러한 악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건데, 기본적으로 미국에는 비만 인구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러한 비만약이 미국을 타격을 한다라고 할 경우에는 획기적인 매출 경로를 찾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 미국과 이란과의 갈등 해소가 굉장히 중요한데, 자, 보신 바와 같이 트럼프는 지금 4월 6일까지 이란 발전소를 안 때린다라는 거는 트럼프는 어디까지나
투전을 할 의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4월 6일까지 한번 이란을 건드리지 않는 대신에 이란이 어떻게 나오냐 이거를 지켜보고자 공격에 대한 유예를 열흘 동안 연장시키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쵸? 여기에 대한 종전 협상에 대해서 국면 유지 메시지를 남기고 있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으면서 4월 6일이면은 개전을 한 지 6주 차예요. 당초 설정했었던 4주에서 6주에 맞춰가지고 종전 가능성을 주목을 하고 있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고, 모든 종류의 이란 공격 중단은 아니다라고 하면서 미국과 이란 불신속 합의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미지수라는 거예요. 자, 그 말이 뭐냐? 현재로서 3천 제약이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을 불러올 수가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지금까지 내용을 살펴본 결과 아직까지도 매도할 시기는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코스피가 6,300원 라인대 찍어준 이후로부터는 횡보 중에 있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어디까지나 지금 시점은 주도 섹터들이 흔들리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새로운 주도주가 나와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아무 종목이나 공략을 하게 될 경우에는 수익을 본다라기보다는 손실을 볼 위험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더 이상 아무런 종목 공략하시고 손실 보지 마시라고 저 강산이가 4월 9일 보시면은 종가 베팅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3가지 종목을 선정해드리고 있었는데, 보신 바와 같이 2시 12분에서 14분 사이에 3가지 종목 나갔습니다. 이 시간대 여러분들한테 종목 선정을 해드리고 있는 이유가 어디까지나 종가 베팅이라고 적혀있는 만큼 종가의 이 종목들 공략을 하시고 다음날 자율적으로 매도하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런 종목들은 여러분들한테 아무런 종목을 공략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주도주까지 될 수가 있다, 이런 흐름을 노려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로 인해서 첫 번째 대한강통신 같은 경우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AI 데이터 센터가 수요가 증가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본적인 케이블이 아니라 광통신으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두 번째, 신성 ENG 같은 경우는 삼성과 SK가 팹 공장 준공을 대해서 재개 소식이 나오면서 자연스럽게 기대감에 의한 매수세가 유입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파워넷 같은 경우 테슬라의 인산철 배터리 교체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기대에 의한 매수세가 유입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첫 번째 대한강통신 먼저 보여드리면은 저점 대비해서 지금까지 상승에 대한 추세가 나와주고 있으면서 지난 4월 10일 보시면은 윗꼬리가 달리면서 빠진 모습이지만 최대 29% 상승 나왔고요. 윗꼬리가 달리면서 빠진 모습으로서 25% 상승 마감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지난 4월 9일에 이 종목을 공략하신 주주님들은 아무리 못해도 25%에서 29%에 대한 상승을 노려볼 수가 있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신성 ENG 역시 마찬가지로 저점 대비해서 상승에 대한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윗꼬리가 달리면서 빠진 모습이지만 최대 25% 상승 나왔고요. 종가 19% 상승 마감이 되었기 때문에 전날에 이 종목 공략하신 주주님들은 19%에서 25%에 대한 상승을 노려볼 수 있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파워넷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저점 대비해서 상승에 대한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으면서 윗꼬리가 달리면서 강력하게 빠졌기 때문에 6% 상승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도 노려볼 수 있는 상승세가 6%에서 16%였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자, 어디까지나 이런 종목들 여러분도 충분히 잡아갈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만큼 우리 모두에게 기회는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어떻게 봤냐? 화면에 보이듯이 제 영상 구독 버튼을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여러분들이 제 영상 구독 버튼 눌렀다라는 인증으로 상단에 나와 있는 제 연락처로 구독이라고 문자 한 번씩만 보내주시면요, 여러분 모두한테 이런 종목들을 공략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함께 이런 종목 선정 받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제 영상에 구독과 좋아요 이거 한 번씩만 눌러주시길 바라겠고요. 지금까지 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주주님들한테 제가 한 가지 선물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선은 그 선물을 드리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동안 어떤 종목들을 공략을 해드렸는지 잠깐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2024년도 11월 4일 이때 하나옵션 27,000원 라인대 추천해드린 거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데요. 자, 이러한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문자받아 사이트를 통해서 대량으로 문자를 발송했었던 내역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자, 보신 바와 같이 2024년도 11월 4일 오전 8시 28분에 장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하나옵션은 강산이 상반기 히든 종목으로서 무조건 공략을 해야 되는 종목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이때 매수가 27,000원 라인대를 잡아드리고 있었던 이유가 이때 당시 미국의 군함 대규모 발주 소식과 트럼프가 동맹국을 이용할 것을 예고하고 있으면서 한국 조선기업은 큰 수혜를 입으면서 주도 섹터로 전환이 될 수가 있는 흐름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이때
보신 바와 같이 발신번호 상단에 나와 있는 제 연락처랑 일치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번호를 지금까지 쓰고 있는데 이때 당시 문자가 423건 발생하면서 우리 구독자 423분, 이분들은 하나오션 매수가 27,000원 라인을 공략을 해야 된다라는 문자를 받아오셨을 거예요. 자, 이뿐만이 아니라 두 번째 이슈페타시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2024년도 12월 12일 21,000원대 라인을 공략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보시면 이때 종목 선정을 해드리고 있었던 이유가, 자, 이때는 좀 재밌었어요. 유상증자를 통해서 이슈페타시스가 제2호 회사를 인수하려고 하는 목적이 나왔는데, 자, 어디까지나 제2호 회사를 인수하는 게 이슈페타시스에게는 큰 악재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주주들 돈으로 PCB 기판에서 2차 전지 산업을 진행을 하겠다라는 의지가 나왔었기 때문에 주주들의 반발이 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자, 그런데 금가번으로 인해서 유상증자가 불발이 되고 있었어요. 자, 이러한 상황이 지속이 된다라고 할 경우에는 결국에 이슈페타시스는 어떻게 되냐? 제2호 회사에 대한 인수 포기가 나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이 뭐죠? 주가 회복이 될 수밖에 없는 전망이 보여지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저점 구간인 2만원 라인대를 공략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때 보시면은 문자 723건 발생한 모습이 나왔었고요. 우리 구독자 723분, 이분들은 이슈페타시스 저점을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산노빌리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2024년도 12월 27일 18,000원 라인대 여러분들한테 추천해드렸었는데, 자, 이때 이 종목을 추천했었던 이유가 전 세계적으로 원전에 대한 수요가 증가가 되고 있고 북미와 유럽 여기에 대한 진출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매수세가 유입이 될 수밖에 없는 전망이 나와주고 있었고 주도 섹터까지 노려볼 수 있는 흐름을 갖췄다라는 거예요. 자, 그로 인해서 여러분들한테 두산노빌리티 18,000원 라인대 잡아드리면서 우리 구독자 921분, 이분들만큼은 이 종목을 공략을 할 수가 있게 도움을 드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12월 27일 장 시작하고 난 이후로부터 여러분들한테 선정을 도와드리고 있었고 상단에 나와 있는 제 연락처 그대로 일치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한테 2024년도에는 세 가지 종목들을 공략을 도와드리고 있었습니다. 하나오션 먼저 보여드리자면요, 24년도 11월 달이면은 대략적으로 이 지점이 되겠습니다. 이때 여러분들한테 27,000원 라인대 잡아드린 모습으로서 저점을 다지고 있을 때 여러분들한테 공략을 해드린 모습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지점까지 지금 봤을 때 거의 10배 가까운 상승이 나왔는데 지금까지 이 종목을 들고 있는 주주님들은 저 강산이가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러한 상승 모멘텀은 이슈페타시스 역시 마찬가지로 24년도 12월 12일 이때가 바로 이 구간이었는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저점 대비해서 6배 이상의 상승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뿐만이 아니라 두산노빌리티도 24년도 12월 27일 바로 이러한 부근이었는데 이때부터 지금까지 확인해본 결과 거의 4배에서 5배 상승까지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흐름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자, 어디까지나 이런 상승에 대해서는 상승 모멘텀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이 24년도에 하나오션과 이슈페타시스, 두산노빌리티 이 세 가지 종목을 놓치셨다라고 하면은 전혀 아쉬워할 게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까 하는 종목도 이러한 상승 모멘텀을 충분히 갖출 수가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있었던 3배 이상 폭등을 기대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 바로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자, 오늘 이게 말씀드렸던 제가 3배 이상의 폭등 랠리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는데요. 사실상 장기간 동안 하락의 추세가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었지만 거래량 보면 알 수 있듯이 세력들이 하락세가 돌입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쓸어담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 결과 현재로서 다시 한번 이러한 반등 포지션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눈여겨봐야 될 흐름이 어떤 것이냐면은 수급 현황이다라는 거예요. 현재 외인과 기관들은 지금 이러한 지점 쓸어담고 있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고 반등 구간이든 하락세든 아랑곳하지 않고 쓸어담고 있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어요. 자, 어떻게 보면 이러한 구간이 매집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분석을 해본 결과 굉장히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바로 현대차와 테슬라 같은 경우가 로봇 산업에 대해서 경쟁을 하는 구도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보신 바와 같이 현재로서는 현대차의 아틀라스 그리고 테슬라의 옵티머스 같은 경우가 각자의 기술성이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는데
테슬라는 어디까지나 로봇 섹터가 두 번째 기획이었죠. 자,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 전기차였고요. 두 번째는 로봇,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페이스 항공 관련되어 가지고 단계별로 성장성이 뚜렷한 모습을 연출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현대차가 로봇 관련되어서 기술력을 뽐내고 있다는 것은 테슬라가 이를 견제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만들어낼 것이냐? 당연히 로봇에 대한 시장 선점을 위해 나서기 위해서 분주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타난 거예요.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어떤 일이 발생이 되냐? 로봇에 대한 수요는 증가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로봇의 수요가 증가가 된다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로봇에 들어가는 부품 같은 경우도 수요가 증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타난 것이죠. 자, 그런데 로봇에는 액추에이터 등등 굉장히 많은 부품이 들어가는데 그러한 부품들 중에서 우리가 한 가지 종목을 선정을 한다라고 할 경우에는 막대한 상승세를 노려볼 수 있는 기회까지 주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러한 로봇 산업에 들어가고 있는 메모리 기술이 바로 LPDDR5다라는 건데 이러한 기술력을 쉽게 말씀드려서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이 바로 LPDDR5다라는 거예요. 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로봇에 대한 수요가 증가가 된다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부품 같은 경우도 수요가 증가가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현재로서 DDR5 같은 이런 메모리 카드가 수요가 폭증이 됨으로써 가격 또한 마찬가지로 폭증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실질적으로 8만원에서 10만원대 하던 메모리 카드 같은 경우도 현재로서는 수요 폭증에 따라서 40만원에서 50만원까지 가격적인 부분이 4배에서 5배나 상승이 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사실상 메모리 관련된 종목을 지금 매수한다라고 할 경우에는 이미 고점에서 매수한 거나 다름없기 때문에 DDR 관련된 종목을 지금에서 공략하기는 굉장히 버겁다라는 거예요. 자, 하지만 로봇에 들어가는 것은 기본적으로 LPDDR5만 있는 게 아니라 2170 배터리도 대량으로 탑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2170 배터리 관련주를 잡기에는 너무나 많은 종목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21700 배터리 관련주를 반드시 공략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바로 테슬라의 로봇 관련주는 지금 일론 머스크가 계획을 하고자 하는 방향성의 두 번째 섹터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일론 머스크의 마지막 계획은 바로 우주 스페이스, 우주항공 관련된 기술력을 보유를 하는 것이 목적이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스페이스X에 투입이 되고 있는 것이 바로 21700 배터리이기 때문에 21700 배터리의 수요는 앞으로도 점차 증가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2026년도 반드시 잡아야 될 종목은 2170 배터리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기본적으로 2170 배터리 관련주를 아무 종목이나 공략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 소부장 기업들 중에서 테슬라의 2170 배터리를 만들기 위해서 필수한 기술력을 납품을 해주는 기업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러한 기업의 성장성은 앞으로도 분명히 뚜렷할 수밖에 없는 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전기차에도 들어가고 있고 로봇 섹터에도 들어갈 수밖에 없는 흐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자, 그뿐만이 아니라 스페이스라는 막대한 사업에도 투입이 될 수밖에 없는 흐름이다라고 말씀드린 만큼 우리가 국내 이 기업을 반드시 공략을 하게 될 경우에는 막대한 상승세를 노려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러한 구조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인데 현재 이러한 구간에서는 외인과 기관들이 쓸어담고 있는 모습이 나와지고 있었고 그동안 주가가 하락세가 돌입이 되더라도 계속해서 거래량이 발생이 되면서 매수세가 들어와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긴말하지 않겠습니다. 이 히든 종목을 여러분들이 꼭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상단에 나와 있는 제 연락처로 구독이라고만 문자 한 번씩만 보내주시면요, 제가 선착순 1000명한테만 이 하나오션 그리고 이 스페타시스 두 사너빌리티 여러분들한테 증명을 해드리고 오셨던 것처럼 이 1000분한테만 이 종목명이 뭔지 여러분들한테 문자로 발송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저 강산의 찐 구독자님들 이분들한테만 이렇게 히든 종목을 선물해드리고 싶어가지고 준비한 거니까요, 반드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게 날마다 오는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저한테 문자 안 보내주시고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마시고요, 선착순으로 1000명이기 때문에 지금 빠르게 상단에 나와 있는 제 연락처로 구독이라고 문자 한 통씩만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주주님들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산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